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인문학 TV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의 우리 여가 연구실에 아주 또 재원입니다. 우리 정대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대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는 이제 수업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소개하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또 이제 회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좀 알아야 되고 잘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좀 가져가고 컨텐츠에 대한 그런 회의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나 우리 연구실에 있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토론하고 또 배우고 함께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신 우리 정대조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주고 그래서 함께 이제 토론하고 우리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옆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대조군 이렇게 부릅니다. 대조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세자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대조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 자막으로 대조군이라고 나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이정료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아 선수 연맹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거로 뽑혔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그냥 2020년 5월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죠. 5월에 그 아시아 축구 연맹 AFC라고 하죠. 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시아 축구 연맹은 5월 22일 홈페이지에서 EPL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를 11명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은 5월 22일 홈페이지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 11명을 소개하고 이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수 1명을 뽑는 그 투표를 일주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집계가 결과가 끝났는데 이 집계 결과 손흥민 선수가 총 28,586표를 얻게 돼서 전체에서 33%의 어떤 그 득표를 기록해서 1등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11명의 선수의 면면을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선수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또 대조군이 상당히 좋아하죠. 박지성 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 선수, 일본의 오카자키 신지 선수, 요시다 마야 선수, 그다음에 호주의 그 유명한 선수죠. 케이 힐. 또 이제 마크 슈올처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또 오만의 알리알 합시 이런 선수들이 후보군에 올라서 진짜 아시아를 대표하는 11명의 선수를 딱 놓고서 우리 팬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1등에 손흥민 선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거죠. 2등으로 뽑힌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아주 아깝게 32의 득표율을 32%의 득표율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축구 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역시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어 리거는 손흥민, 박지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축구 연맹은 이제 손흥민이 2015년 잉글랜드 진출 이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멘트를 이제 많이 적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는 4시즌 동안에 지금까지 4시즌 동안에 뛰고 있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 소속으로
그 많은 대회에 나갔죠. 그래서 75골을 뽑아내는 그런 대활약을 보였죠. 이렇듯 많은 관심을 모으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 최고라는 평가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이적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그 요즘 그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적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토트넘에서 너무 잘하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수많은 구단 또는 유럽의 명문 구단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 이적 소식과 이적료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 축구 매체가 트랜스퍼 마르크트라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2020년 5월 23일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드디어 발표하게 됩니다. 6,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86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액수는 당연히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액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은 이적료 6,400만 유로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는 좀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는 7,850만 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제 보는데 1,000억도 좀 넘는, 1,0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결국 이 액수라는 것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구단에 동의 없이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팀은 연봉을 빼고도 이 정도 금액을 토트넘에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400만 유로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을 조금 적게 책정한 돈이다. 866억 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적은 돈이 아니다. 적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면제받은 요 이후에 이적료가 아주 상승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1,000억대 이상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혹시 어떻게 나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평가하기에 이적료의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요 4시즌 동안에 엄청난 활약을 EPL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자체가 지구촌 최고의 그 축구 리그라고 일컬어지는 그 EPL에서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그 충분히 보여준 실력에서 1,000억 이상은 좀 이적료 책정이 돼야지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면제 받았다는 것. 그래서 안정적으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이적료를 좀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난 시즌 동안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누가 뭐래도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진짜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활약을 했고요. 이러한 근거들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를 1,000억대 이상으로 뽑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손흥민 선수의 2018년 시즌 이후 최고의 활약이나 장면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팀에 대한 그 공헌이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2018년, 19년 그 시즌에 유럽 축구 연맹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토트넘이 진출하도록 그렇게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은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물론 이제 다른 많은 그 선수들이 노력을 했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가 그 예선전부터 보여줬던 그 발굴의 실력들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 이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어떤 그러한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로 팀을 이끌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활약으로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2019, 20년 시즌에서의 아주 극장골이라고 하죠. 번리전의 극장골이죠. 그래서 그 16라운드 홈 경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전반 32분에 아주 그냥
환상적인 드리블을 쭉 해가지고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약 70m 정도를 드리블해서 몰고 왔고, 그래서 결국 골로 이었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지구 팬들이 거의 굉장히 환호를 보내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마치 손흥민 선수를 마라도나, 예전 최고의 기량이 있을 때 그때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70m 가량을 그 진짜 자기네 진영에서 수비 그 상대편 진영까지, 번리 진영까지 돌파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약간 찌릿했어요. 마무리를 잘했다. 이 마무리 슈팅을 잘했다는 것이 상당히 높게 좀 평가할 수 있고, 역시 프리미어리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골은요, 2018, 19 시즌에 그 첼시를 상대로, 그것도 좀 우리가 팀에서 반대편 현상이었죠. 그 첼시를 상대로 한 그 50m 그 드리블 득점을 능가하는 최고의 골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 첼시 상대로 했던 그 50m 골이 손흥민 선수의 아마 인생골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번리전에 작년에 19, 20 시즌에 그 번리전 70m 극장골이야말로 손흥민 선수 인생의 최고의,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른 극장골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최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럽 명문 구단들도 손흥민 선수를 탐낼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유럽 구단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를 욕심내려면 먼저 총알이 많아야 되죠. 총알이 많아야 돼. 이게 많아야 돼요. 이게 많은 구단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탐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저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레알 마드리드 팬인데요. 이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아주 강하게 원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영국 그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몰이 그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서 7,100만 그 파운드를 준비해서, 우리가 돈으로 하면 1,047억 원, 약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유명한 명장이죠. 네, 지단 감독이 이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여름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그 공격수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런 기량이 있는 선수를 지금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많은 부분 손흥민 선수를 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가 지금 충분히 돈도 많고 또 심적으로 선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레알 마드리드 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바르샤가 또 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제 토트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와 활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생각하며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 시청자들에게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 손흥민 선수는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무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해병대 훈련을 또 열심히 받은 아주 멋진 대한민국의 남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대저군도 해병대 나왔죠. 예, 손흥민 선수가 또 우리 또 대저군의 또 후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멋진 분들은 다 해병대 가서 좋은 훈련 받고 우리나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비록 몇 주 안 되는 훈련이었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세계 정상급의 선수는 어느 위치에 가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나 좀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더욱더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멋진 골을 보여주시고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또는 유럽의 어떤 리그, 4대 유명 그 리그의 어떤 팀에 혹시나 가시더라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시고, 손흥민 선수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축구 팬들이 아주
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 스포츠 인문학 TV를 보고 계신 많은 그 우리 시청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여러 스포츠 스타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좀 심리적인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특히 또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러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드신데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특히 이제 우리 6월 달부터 영국을 비롯한 여러 축구 또는 이제 앞으로 또 미국 쪽에 이제 그 여러 시합들도 이제 열릴 것 같은데요. 그런 시합들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스타들을 보시면서 더욱더 힘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행복하고 좀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출연한 우리 대조군 어때 소감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얻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을 소개함으로써 저도 하나씩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함께 이렇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스포츠 문학 TV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